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어, 사실 뭐 동영상을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이걸 언제 찍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너무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다시 찍어요.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났고 오늘이 이제 7월 제가 이거 지금 찍는 날짜가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이고 기말고사 어느 정도 다 끝났겠고 대학생분들도 다 이제 기말고사 끝나서 이제 방학을 즐기고 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선천성 면역까지 했던 부분, 우리는 세균이든 뭐 바이러스든 뭐 외부의 어떤 다른 어떤 물질이든 뭐 균류든 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비특이적으로 네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방어해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천성 면역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았어요. 피부로, 점막으로, 분비액으로 먹어버려서 그다음에 염증 반응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이제는 비트기적 난 너 모르겠는데 그냥 방어하지 않고 난 분명히 네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네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너를 없앨 수 있어. 이런 느낌의 면역을 후천성 면역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성 면역 내용을 보면 특정 항원을 인식하여 이제 어떤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세균이 이런 세균이 들어오면 너 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모양들을 인식하거나 이 세균이 뿜어내는 어떤 물질들을 이제 인식해서 야 우리 몸 세균 이거 왔는데 야, 우리 몸에 이상한 친구가 지금 침입한 것 같아. 우리 이제 면역 반응을 이제 일으켜서 이 세균을 뭐 세포벽을 부신다거나 바이러스면은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없앨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제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내보내거나 이제 그런 몸의 방어 기작을 하자 해서 후천성 면역이라고 우리가 그걸 해요. 그래서 보면 이게 특정 항원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세균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 이 항원은 뭐 되게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지만, 대개 보통 뭐 단백질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뭐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우리 항원을 그냥 단백질이라고 인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세균의 특정 부분, 그걸 항원이라고 한다. 인식해서 제거하는 방어 작용으로 T 림프구와 B 림프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T 림프구, B 림프구. 아 갑자기 어렵죠. 이게 사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이게 갑자기 T 림프구, 갑자기 B 림프구. 이게 뭔데? 이게 T가 뭐고 B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림프구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T림프구, B림프구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 밑에 내용 잠깐 나오죠. 림프구라는 건 백혈구의 일종이다. 근데 백혈구도 뭐 모르면은 뭐 지금 물음표가 막 생기는 거죠. 백혈구는 이제 적혈구, 우리 피 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 있고, 혈소판은 지혈작용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이제 세포 조각이고요. 적혈구는 이제 뭐예요? 산소 운반. 제일 중요한 게 산소 운반이죠. O2로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으로 인해서 O2를 운반해주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는 뭐예요? 우리 몸을 뭐 지켜주는 그런 한 세포로 보면 돼요. 이제 그 백혈구의 일종으로 림프구가 있다는 거예요. 림프구에 이제 있는데 골수에 있는 조혈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아 이게 그러니까 뭐냐? 림프가 백혈구의 일종인데 이제 면역 반응하는 세포의 일종인데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 중에 일부는 골수에서 비림프구로 성숙을 하고 다른 일부는 가슴샘으로 이동하여 T 림프구로 성숙을 한다. 이게 결국에 뭐냐? 결국 골수에서 림프가 만들어지는데 이 림프가 성숙하는 장소에 따라서 가슴샘에서 성숙을 해? 그럼 T 림프구.
아 골수에서 성수고래? 그럼 비림프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수랑 가슴샘의 영어로 이 영어로 쓰면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T, B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빠르게 넘어왔죠. 림프구가 뭔지, 림프구가 백혈구의 한 종류구나. 그 골수에서 만들어지구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성숙은 다른 곳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원과 항체, 항원과 항체는 우리가 위에서 항원은 대충 설명했죠. 그 특정 세균들을 나타내는 어떠한 이러한 그 부분, 보통은 뭐 어려운 말로는 에피토프라고 우리가 책에 나중에 나오는데 요거는 뭐 지금 이렇게 안 나오니까 에피토프라 영어로는 이제 에피토프라고 하는데 이 항원은 이런 특정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항원이라고 하고, 이 항원이 인식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항원은 체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이 물질이라고 했죠. 이거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대개 단백질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항체는 이제 항원을 인식을 했으면은 이제 아까 얘 죽인다고 했죠. 뭐 세균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이제 중화하고 바이러스가 이제 이 몸 밖으로 못 퍼지게 여러 부위로 못 가게 이렇게 만들고 하는 항체를 이제 만들어줘서 비림프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생성하여 분비하는 면역단백질로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세균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세균이 뾰족뾰족 이런 외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 몸은 이 뾰족뾰족한 게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건 외부다. 외부에서 뭐가 침입했다. 침입을 했다. 그럼 얘를 이제 나쁜 물질로 보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얘를 인식을 해서 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뭐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 세균을 감싸서 이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집게발처럼 그린 거 요런 게 항체가 되겠고, 지금 보라색에서 이 특정 부분, 요 동그라미 4개 요 부분을 항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원 항체 설명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합한다? 항원 항체는 특이성을 가지고 결합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항원이 만들어지는 거,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뭐 한 몇 시간은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이런 특이성이 있다. 항원은 밖에서 오면 이제 항원을 이제 이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을 지금 안 읽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세포성 면역은 내가 그냥 다이너마이트라 같은 거,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그 외부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거나 뭐 다른 그 세균이 죽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식이 이제 세포성 면역인 거고,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면역 반응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한번 볼게요. 세포성 면역은 활성화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갑자기 또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 생명과 공부하기 힘들어요, 사실. 이거 갑자기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하면 뭐 어떡하라고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우리 보통 TC라고 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이런 보조 T림프구가 있는데 그거를 T 헬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던져지기 때문에 사실 그냥 외워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지금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뭐 차근차근 하나하나 뭐 이런 림프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림프구는 설명이 됐죠. 그럼 여기 림프구가 설명됐으면 이 T 림프구는 T 세포독성 T림프구, 보조 T림프구 이렇게가 존재를 하고 뭐 이 보조 T림프구는 보조 T림프구 1, 보조 T림프구 헬퍼 2 이렇게 관여를 한다. 근데 이 2는 이제 형질세포 B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헬퍼 1은 이 세포독성 이 T세포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흐름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뜬금없이 그냥 세포독성 T림프구 이렇게 나오고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하고 자시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외우셔야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 두 개가 존재하고 한 종류, 두 종류가 있고 2번이 비세포를 활성화시키고 1번이 세포독성 T림프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내용은 여기 없으니까 뭐 TMI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TMI라고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안타깝지만 결국엔 다 그냥 외워야 된다. 그래서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삼킨 후 대식세포가 병원체에 삼킨 다음에 분해하여 항원 조각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가 이를 인식하여 활성화시키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된다. 그럼 또 여기서 보조 T림프구가 이를 인식한다는 게 그럼 몇 번 T림프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1번 T림프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보조 T림프구는 이 보조 T림프구 1이에요. 1. 그래서 보조 T림프구 1 이렇게 1이 이제 이를 인식해서 이제 항원 제시된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림프구가 활성화된 세포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싹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잠깐 한번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삼켰어요. 병원체 뭐 바이러스든 뭐 세균이든 뭐 이렇게 삼키면 여기서 이제 뭐 바이러스니까 뭐 RNA 뭐 조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단백질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균을 삼켜도 세균에 단백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 대식세포가 밖으로 이렇게 꺼내요. 밖으로 꺼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누가 와서 인식하느냐? 여기 보조 T 림프구가 나 보조 T TH1 림프구야. 림프구가 얘를 이제 인식을 해요. 꺼낸 걸. 나 인식했어. 그럼 인식하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 그럼 이제 얘가 활성화가 되니까 막 이제 사이토카인 뭐 이런 어쨌든 물질을 내보내요. 물질 내보내면 이 물질이 뭘 활성화시켜요? 이거를 활성화시킨다고요. 이거 TC를 활성화시킨다.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 활성화된 세포가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세포 감염되네. 죽여버려. 그래서 병원체에 감염된 이 세포를 촉촉촉촉촉촉촉 죽이는 거죠. 결국엔 이 세 개의 세포, 대식세포, 보조 T, 헬퍼 1, 림프구, TC, 세포독성 T림프구 이게 이제 인식하고 물질 분비해서 다시 활성화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세포성 면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한 내용인데 이렇게 사실 두 줄로 끝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엄청난 압축이고
엄청난 압축이고 엄청나게 간결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렇게 읽고 이해한다?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암기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결국엔 내가 이해한다기보다 암기하는 거다. 그리고 더 알고 싶다면 구글에 한번 세포성 면역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세포성 면역 치면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올 텐데 단어들도 어렵고 뭐 이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이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아니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밖으로 꺼집어내는 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 내인성이냐 외인성이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무시한 채 지금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서는 요 정도 수준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림 그려준 거 이렇게 사이클 돌아서 공격해서 없애준다. 이게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요. 체액성 면역은 어떻대요? 형질세포가 생성하는 항체가 항원과 결합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면역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시세포가 병원체를 삼킨 후 뭐예요? 그럼 어디까지는 똑같아요? 대시세포가 병원체를 삼킨 후 분해하여 항원조각 제시한다. 항원조각 제시한다 똑같네요. 보조 티림프가 이를 인식하여 활성화된다. 그런데 뭐 여기는 고등학교 수준이어서 지금 둘 다 보조 티림프구라고 하지만 이 보조 티림프구는 서로 다른 보조 티림프구예요. 얘는 1이고 얘는 2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아마 구별하라고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조 티림프구가 둘 다 보조 티림프구가 관여해서 지금 면역 반응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외우면 되는 거고, 보조 T림프가 활성화되면 B림프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대시세포가 있고, 대시세포가 이제 여기 세균 온 거를 막 이제 분해시켜서 밖으로 제시를 했어요. 밖으로 제시를 딱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TH1이었지만 아까는 여기 위에서 여기 세포성에서 여기 TH1이었지만 지금은 TH2라고요. 여기는 TH2, 여기는 TH1. 여기 TMI, 보라색은 TMI니까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TH2가 제시했네. 너 제시했으니까 내가 이거 인식할게. 고마워. 해서 인식을 해요. 그럼 얘가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나 인식됐다. 야, 이거 인식됐어. 그러면 인식됐으니까 나 지금 그럼 비림프구를 이 비림프구 친구를 이 비림프구 친구를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를 시킬게. 그래서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 이 형질세포에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져서 뿜어져서 나오는 거죠.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체가 뿜어져서 나오니까 이 항체가 뿜어져서 나오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균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친구였다. 세균이 돌아다니고 이 바깥에 이 동그라미가 만약에 있었다. 그럼 항체가 막 가서 여기에 이제 막 붙는 거죠. 얘 붙어서 이렇게 이제 중화를 시켜요. 뭐 이런 거를 뭐 여긴 안 나오지만 이것도 또 TMI니까 보라색으로 쓸게요. 옵소닌화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옵소닌화가 되면 더 인식을 더 잘 될 수 있게 해서 더 쉽게 잡아먹힐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게 더 쉽게 잡아먹힐 수 있게 만들어준 상태예요. 옵소닌화 이런 게 중화도 되고 옵소닌화 된 거고, 이런 상태에서는 더 빨리 요 세균 같은 거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마칠게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체액성 면역 순서를 지금 간단하게 본 거죠.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대식세포가 파란색으로, 대시세포에 지금 세균이 침입했어요. 그럼 밖으로 내보내요. 항원을 그럼 TH2 보조 티림프가
얘 항원을 인식하고 그러면 나는 이 삐리비리비 활성화가 되니까 또 비림프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내뿜어요. 그럼 이 물질 내뿜으면 얘네들도 비림프구가 나도 그럼 분화 시작할게. 형지세포 분화되고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기억세포는 잠시 나중에 또 항원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멈춰 있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 그래서 이 항체가 떠돌아다니는 세균을 이렇게 감싸준다. 감싸서 더 이제 백혈구한테 더 잘 잡혀 대시세포한테 더 잘 잡아먹히게 되거나 뭐 이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1차 면역 반응 항원의 1차 침입 시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은 B림프구는 기억세포와 형제세포로 분화하여 형제세포는 항체를 생성한다. 지금 여기까지 아까 그림으로 다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 지금 체액성 면역에서는 세포성 면역이 아니라 체액성 면역은 기억세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기억세포를 만드니까 나중에도 또 똑같은 세균이 침범했을 때 이 기억세포로 인해서 빨리 항체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2차 면역 반응 보면 동일 항원이 재침입 시 다시 감염이 되면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빠르게 분화해요. 그 전에 있던 그 느릿느릿 TH2가 반응을 하고 얘가 분할을 한다 해서 기억 그리고 형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왔던 애야? 나 기억세포 있는데 너 왔던 애야? 오케이 그럼 난 바로 그럼 항체 뿜어내버릴게 해서 이제 기억세포가 항체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를 만들며 항체를 생성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를 그림을 또 추가하면 기억세포가 빠르게 분화하여 기억 형질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시 재감염이 되면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다시 기억세포로 이렇게 분할을 한다는 거겠죠. 요거 이해하시고 제가 앞에서 지금 그렸던 내용을 여기서 한 방에 지금 정리하고 있죠. 병원체가 침입해서 이 쪼개고 막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도 뭐 외인성과 내인성이 있고 이 단계들도 바이러스와 이제 세균, 박테리아로 이제 구별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원래 더 자세하게 배우려면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뭐 궁금하시면은 인터넷 구글을 검색해서 이미지를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이 항원 여기 항원을 이제 보조트림프구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촉진 작용을 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그냥 죽여버린다. 그냥 세포를 여기서 물질을 뿜어내서 이제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고 비림프구에서 분할을 시켜가지고 형질세포에서 항체 만들어서 반응시키거나 기억세포 만든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여기서 보조트림프구 하나로 설명을 했지만 원래는 보조트림프구 하나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또 다른 TH2에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종류가 다른 보조트림프구로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니까 그냥 잊어버려라 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정리하고 있네요. 면역은 비특이적으로 우리 아무나 다 막아.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널 다 막을 거야 하는 비특이적 방어와 누구세요? 세모세요? 오케이 세모만 막아. 동그라미세요? 동그라미만 막을게요. 네모세요? 네모만 막습니다 하는 특이적 방어, 후천성 면역이 있는 거고 특정 병원체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외부 방어는 피부 점막 분비액 내부는 잡아먹는 거 여기까지 잡아먹는 것까지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있다. 염증 반응 잡아먹고 이제 염증 반응 어떤
물질들이 분비돼 가지고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혈관이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이 세포가 내피 세포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어떤 이제 그 백혈구의 종류들이 막 들어올 수 있게, 호중구나 대식세포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후천성 면역에서는 아까 봤듯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항체 그리고 세포 독성 잡아먹는 거 아니면 분비해서 죽이는 거, 이렇게 세포를 파괴시킨다. 이 정도 면역은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문제 풀면서 이제 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면역 반응 또 한번 공부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여기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이게 왜 나오냐,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감염되면, 이게 백신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그런 거예요. 백신 우리가 백신 같은 걸 맞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백신 왜 맞아? 백신 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백신을 맞았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백신을 왜 맞는 거겠어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걸렸을 때 몸에서 빨리 이제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기억세포를 만들려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림은 이전에 항원 AB가 노출된 적 없는 어떤 쥐에게 항원 A와 B를 주입했을 때 생성되는 항체 AB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항체 A는 항원 A에 대한 항체고, 항체 B는 항원 B에 대한 항체라고 제시되어져 있죠. 그럼 이제 보면 여기서 항원 A를 주사했어요. 그러면 언제쯤에 항체가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2주 때 이제 항체 반응 통해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양이 줄어들죠. 좀 줄어들죠. 이게 점점 이제 주사를 했는데 이제 이 항체 반응을 해서 이제 없애니까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여기서 갑자기 이제 줄어들다가 다시 항원 A와 항원 B를 넣었어요. 그런데 처음 항원이 들어왔을 때보다 항원 A를 두 번째 넣어줬을 때 훨씬 빠르게, 어때요? 여기서는 넣어줬을 때 바로 증가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완만하게 증가했는데, 항원 A는 갑자기 팍 농도가 팍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죠. B는 새로운 걸 넣었을 때 B는 또 A를 처음 넣어줬던 것처럼 천천히 했다가 찔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다. 처음에는 가짜, 이제 진짜로 감염이 된 게 아닌 그런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들의 이제 그런 특정 부위,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위를 이제 우리가 항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는 거죠. 우리 몸에 넣어서 우리 몸이 이제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가 진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진짜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항체를 팍 만들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빨리 이제 나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밑에는 뭐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다 밑에 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백신이 뭐 지금 죽을 때까지 뭐 평생 뭐 이렇게 거의 한 몇십 년 이렇게 뭐 기억이 남는 백신도 있지만, 뭐 짧게 존재하는 백신도 있어요. 그래서 뭐 평생 뭐 여러 번 맞아줘야 되는 뭐 백신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TMI이긴 해요. 뭐 백신 뭐 그냥 여러 번 맞는 거 있고 한 번 맞는 거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결국엔 백신의 개발 좀 나오죠. 앞에서 백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사실.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체내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한 물질을 백신이라고 한다. 백신에는 다양한 백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진짜로 균을 죽여서 균을 죽여요. 균이 깨꼬닥 해가지고 균이 뭐 비리비리해요. 균이 그런 이제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고 힘을 못 쓰는 균. 이제 좀 약간 너무 이제 걔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균을 우리가 몸에 넣어서 직접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그런 백신도 있어요. 그런 백신을 이제 우리는 생백신이라고 하고 이거는 만약에 자기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이거는 몸이 아플 수 있죠. 그리고 뭐 사백신도 있고요. 사백신. 이 사백신은 아까 이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균이. 얘 균이 죽어 있는 거. 얘는 균을 죽은 상태에서 이제 몸에 넣어주는 이제 사백신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백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TMI니까 이것도 이렇게까지 하고 백신의 종류도 사실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백신이라고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백신을 투여하면 주입한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되어 이후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였을 때 2차 면역이 일어나 보다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가 생성되어 항원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예방할 수 있고 뭐 치료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냥 워딩을 써도 돼요. 사실 뭐 백신이 예방도 되고 뭐 치료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백신은 이런 내용이고 지금 백신을 이용한 닭의 면역이 있죠. 병原성 세균 A와 B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라에서 사용된 닭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하여 A와 B에 감염된 적이 없다. 뭐 요런 닭이 있나 보네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뭐 유전자 조작을 했나 봐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보통 동일하게 만드는 걸 뭐 G 친구들을 이렇게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실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닭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죽은 A를 닭에게 주사하고 10일 후에 살아있는 A를 주사하였다. 살아있는 B를 주사하였다. 그런데 얘는 죽어버리고 얘는 살죠. 얘는 죽은 B 닭에게 주사하고 A는 주사했더니 죽고 B를 주사했더니 살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제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균을 넣어줄 때도 있고 살아있는 균을 넣어줄 때도 있고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균을 넣어줄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백신이. 그럼 이건 이제 생백신이라고 했고 이제 얘는 사백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이제 이 사백신의 느낌으로 넣어준 거죠. 사백신에 있는 친구들을 이용해서 다 면역 반응을 만들어 준 거고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A를 넣으면 난 이미 면역 반응 했는데 당연히 안 죽지요. 나는 튼튼해. 이러니까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B를 넣어주면 나 너무 지금 아파. 나 이거 지금 A에 대한 항체만 지금 있다고. 그런데 B가 와버리니까 내가 방어를 못하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 얘도 B 넣어주면 B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을 텐데 A 뾰족한 게 오니까 나 이거 반응을 못하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고. 얘는 BB니까 B 만들어줬잖아 항체. 그러면 B 와도 컴온. 내가 너 이제 없애줄게. 무력화시켜줄게 빨리. 그래서 살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당연히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내용이 아마 면역 반응 때문에 얘네들은 항체가 없어서 죽은 거고 얘네들은 항체가 있어서 산 거다. 요 내용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일 거예요. 2차 면역 반응 때문에 살게 되었다. 얘는 2차.
얘는 근데 2차가 안 일어났다. 얘는 1차가 너무 느려서 죽은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죽은 A를 주사한 후 살아있는 A를 주사했을 때, 죽은 B를 주사한 후 살아있는 B를 주사했을 때만 닭이 생존했으므로 면역 반응은 병원체에 따라 특이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죽은 세균이 백신으로 작용하여 닭에게서 그 세균에 대한 기억 세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균을 주사했을 때 닭이 생존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백신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에 따른 수혈 관계를 해야 되는데, 혈액형에 따른 수혈 관계는 이렇게 뒤에 지금 면역 반응, 면역 관련 질환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고 혈액형에 따른 수혈 관계와 면역 관련 질환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까지 같이 후천성 면역, B세포와 T세포,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요 강의도 같이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